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어제 밤사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특히 리플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법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선정한 두 가지 내용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플과 SEC 소송에서 항소심 절차가 8월 15일까지 보류된다는 폭탄 소식이 터졌습니다. 이게 XRP 홀더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마존이 XRP 통합을 발표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루머가 X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루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커뮤니티가 주목하고 있는 제임스 K 필란 변호사가 X를 통해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전 판단 요청과 관련해서 리플과 SEC 양측이 제2순회 항소법원의 항소심 절차를 8월 15일까지 계속 보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SEC가 2015년 8월 15일까지 현황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리플과 SEC는 1심 판결에 대해 서로 불복해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양측의 항소를 잠시 멈추자고 합의한 겁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는 화해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적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SEC가 8월까지 현황을 보고한다는 것은 그 시점에 중요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뒤흔들고 있는 아마존 XRP 통합 루머입니다. 유명한 XRP 인플루언서 잭 더 리플러가 X를 통해 아마존이 XRP 통합을 발표할 것이라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XRP 로고와 함께 등장하는 이미지까지 첨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확실히 루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윗이 4,000개의 이상 좋아요와 37만 2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언제나 그렇듯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루머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최근 대형 기업들의 암호화폐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XRP의 국제 송금 유틸리티 특성상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리플 관련 심층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아셔야 하는 뉴스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중요한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올드머니들이 챙겨보는 프리미엄 콘텐츠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들입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차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성장이냐 인플레이션이냐는 제목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초기에는 100%에 가까웠던 금리 인하 기대가 5월 들어 급격히 하락해서 현재는 50% 아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 차트는 인플레이션 스왑 데이터인데요. 2년물과 5년물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2년물은 2.6%에서 2.7% 수준으로, 5년물은 2.4%에서 2.5%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세 번째 차트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S&P 500 지수의 상대적 성과를 보여주는데 6월 12일 이후 급격한 변화가 보입니다. 특히 마스터카드의 경우 98에서 95 아래까지 급락했는데 이게 바로 대형 유통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뉴스와 직결된 반응입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 조짐도 주목할 만합니다. 5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6.4% 증가했는데 이는 4월 5.1%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겁니다.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경기 회복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결국 리스크 자산인 암호화폐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 영공 일부를 장악했고 미국 내 강경파들은 이란 핵시설 제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확산될 경우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가가 10달러 상승하면 미국 GDP는 마이너스 0.4%, 인플레이션은 플러스 0.35%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정말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아서 번스 의장은 성장을 우선시했고 폴 볼커 의장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시했는데 현재 파월 의장은 고용을 중시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 금리 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월마트와 아마존 같은 대형 유통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데요. 이게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경쟁할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활용하려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논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천트 페이먼트 코얼리션 같은 무역단체들이 실제로 의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고 카드 네트워크 기업 주가도 이 뉴스에 실제로 반응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은 법정 화폐를 예치받고 이를 즉시 상환 가능한 토큰으로 제공합니다. 예치금은 투자 운용하고 파산 시 예치자는 채권자가 되는 구조죠. 이게 사실상 은행 구조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만 봐도 약 28억 달러 매출에 20억 달러의 기프트 카드 부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4,500억 달러입니다. 만약 이들이 고객 일부만 자사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시켜도 그 규모는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려도 있습니다. 베터마케츠의 아만다 피셔는 이들이 동적 가격 설정으로 고객을 차별하고 중소 벤더들과 결합 판매를 유도하며 스테이블 코인 잔고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형태의 폰지 스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죠.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은행 규제 문제입니다. 대형 유통기업들이 사실상 경량화된 은행을 설립하려는 시도인 거거든요. 이게 성공한다면 기존 금융 질서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기업형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되면 기존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월마트 코인, 아마존 코인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정보들 과연 여러분은 혼자서 모두 분석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트레이딩 공부방에서는 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PI 50% 수익서부터 PPI 60% 수익, 그리고 실제 수익 인증 스크린샷까지 한 분은 3,500만원에서 또 다른 분은 4천만원 수익까지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진심인 분들은 저희가 고정 댓글에 트레이딩 공부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 두 번째는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검증된 매매 전략과 타이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전 세계 뉴스 분석하고 차트도 보면 매매 타이밍 잡는다는 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공부방에서 함께 고민해 보시고 학습하시고 또 방법을 공유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꼭 수익을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말 시장에는 영원한 하락도 추락도 없습니다.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인 리플과 SEC 소송 업데이트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SEC와 리플이 항소심 절차를 또다시 60일간 정지해달라고 제2순회 항소법원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기존에 60일간 중단했던 기간이 만료되면서 추가로 60일을 더 연장한 거죠. 여기서 핵심은 SEC가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다음 보고일을 2025년 8월 15일로 잡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8월 중순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나왔다는 건 그때까지 뭔가 중요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거든요. 지난 4월에 양측이 항소심 정지를 요청했을 때 사전 합의안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합의안에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리플의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에 부과된 영구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것. 두 번째,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무려 7,500만 달러나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중순 아날리사 토레스 지방법원 판사가 이 요청을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기각했거든요. 토레스 판사는 판결문 수정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다며 양측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타당한 판단이었죠.
그런데 리플과 SEC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사전 판단 요청을 다시 제출하면서 이번에는 최종 판결 수정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이라고 강조했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측이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치열하게 싸울 생각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현재 이 수정 요청은 여전히 지방 법원에서 계류 중이고 토레스 판사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SEC가 제2순회 항소법원에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며 60일 유예를 재요청한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토레스 판사가 또다시 요청을 기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측은 8월 15일 전까지 또 다른 요청을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 사전 판단 요청이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훨씬 흥미로운 시나리오인데요. 양측이 제2순회 항소법원에 사건을 일시 환송해달라고 공동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은 사건이 토레스 판사에게 다시 돌아가서 영구금지 명령 철회와 벌금 감액 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 후에는 양측이 공동으로 항소 철회를 요청하게 되고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최종 종결까지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토레스 판사의 첫 번째 기각 결정이 약 7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법적 진전들이 XRP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8월 15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 투자자들에게는 답답한 상황이죠. 하지만 동시에 양측이 합의 모드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둘째, 만약 합의가 성사된다면 XRP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영구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는 기관 채택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벌금이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줄어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리플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더 많은 자원을 사업 확장에 투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건 규제 명확성입니다. 이 소송이 마무리되면 XRP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최종 확정되는데 이는 다른 암호화폐들에게도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리플 승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소위 루머의 사고 뉴스에 팔라는 격언처럼 실제 합의 발표 시점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리플과 SEC가 항소심을 8월 15일까지 추가로 60일 연장했다는 점, 이는 합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다룬 월마트와 아마존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은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셋째, 토레스 판사의 다음 결정이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들을 혼자서 모두 분석하고 투자에 반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법적 이슈들은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함께 공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저희 텔레그램 트레이딩 공부방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논의하고 있어요. 텔레그램방 신청은 고정 댓글에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보들 정말 혼자서는 모두 분석하기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 텔레그램방 구글 폼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뉴스들을 같이 공유 드리고요. 동향 제공서부터 리스크 관리 자문, 그리고 정치적 요인 투자 리스크까지 관리해 드립니다. 지금 스타벅스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여기 남기실 때 커피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께 모두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500만원서부터 합치면 거의 4천만원까지 수익이 넘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텔레그램방 꼭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